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협착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노원 삼성정형외과에서 척추를 맡고 있는 김한석, 김기덕입니다. 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 관련해서 김기덕 원장님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송에서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많이들 다루고 있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협착증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이 모형의 이 고무 파킹처럼 생긴 게 디스크거든요. 이 디스크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이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이 디스크는 부풀어 있던 호빵이 짜부라져서 호떡이 되는 것처럼 면적이 넓어지죠. 그러면 살살 뒤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또 후방에서는 이렇게 감자탕 뼈처럼 생긴 이 뼈에서 이루어지는 관절이 나이가 들면서 손가락 굵어지듯이 관절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절과 신경 사이에 있던 보호막 역할을 하는 피부로 치면 매끈한 피부가 굳은 살처럼 변해요. 그러면 이 뼈는 뼈대로 커지고, 인대는 굳은 살처럼 두꺼워지고, 디스크는 탄력을 잃어서 펑퍼짐해지고 하면서 여기에 지나가는 이 신경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수도관이라든지 하수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협착증은 뭐가 갑자기 낀 게 아니고 안에 녹슨 찌든 때들이 이렇게 끼어가는 과정입니다. 물이 잘 흐르다가 그 기점을 딱 넘어가면 물이 잘 안 내려가고 역류하듯이 협착증도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협착증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딱 넘어가면 수도관 막히듯이 신경길이 좁아지면서 나오는 것을 저는 협착증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척추는 이 협착증의 빈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협착증은 이제 만성화되면서 노화랑 관련돼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협착증의 빈도도 많이 높아졌고, 척추 환자들 중에 거의 반 이상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허리를 많이 썼던 분들,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장시간 운전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업무들을 하는 분들한테 주로 더 빈도가 나타난다고 돼 있고,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보행장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정확히는 신경인성 파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엉덩이, 다리 쪽이 빠질 것 같다, 내지는 뭐 무겁다, 다리가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다, 절절거린다 등의 증상을 말씀하시면서, 심하신 분들은 뭐 5m, 10m 걷기도 힘드시다, 어딘가에 기대서 허리를 수그린다든지 아니면 앉아서 쉬었다 가야 한다든지 하는 보행장애가 이제 퇴행성으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 공간의 높이가 낮아져 있는 것들을 보고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협착증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들 듣고 오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은 어떤 퇴행성 변화의 결과가 엑스레이로 보여지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척추관 협착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척추 신경관이라는 것이 뼈하고 뼈 사이의 그 간격이 아니고 그 뼈 뒤에 있는 신경의 관으로 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좁아짐 증상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엑스레이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척추는 엑스레이 말고 MRI를 찍어야 정확한 협착증을 진단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치료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작은 치료인 약물 치료부터 필요하면 주사 치료, 그리고 이러한 치료에도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신경 성형술 같은 시술적인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치료에도 크게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증상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척추관 협착증을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경미한 단계,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는데, 이게 1단계가 1단계 증상을 갖고 2단계가 2단계 어떤 중증의 증상을 갖고 3단계는 아주 심한 증상을 갖느냐, 꼭 그렇지는 또 않더라고요.